저는 헌법주의자입니다. 예. 헌법 11조에는 법 앞에 평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조선 제일검이라고 해서 정말 굵직굵직한 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고 나름대로 능력도 충분히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남을 징치하기 이전에 본인이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건이 일어나니까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본인과는 전혀 관계없다라는 취지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 지금 우리 장동혁 대표한테 미리 얘기한 적도 있어 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뭐라고 했죠? 내가 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밖에 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당원 우리가 검찰 역할을 하는 윤리심판 당무감사위원회에서도 나와서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안에 있어서 기소하는 취지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달라라고 했는데 법원에 해당하는 중앙윤리위원회가 이 사안에 대해서 또 답을 요청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법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사안은 이른바 공시송달 사건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하면은 본인한테 정말 많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르쇠를 했고 그런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가지고 본인 내지 본인 가족이 살고 있는 동네 그 아파트 인근에 있는 IP 주소 2개를 번갈아서 6명이 사실상 썼다라는 내용이 인정되는 그 정도가 나오고 이름도 같고 전화번호도 같다라는 게 나오니까 그제서야 내가 했는 건 아닌데 우리 가족이 했대 라고 얘기한다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이제는 단순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을 넘어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예.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넘어야 될 선을 저는 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장동혁 당대표가 재심 기회, 소명의 기회를 준다라고 했는데 과연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과연 해명할 것인지 예. 저는 지금이라도 나오셔서 해명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의심에 대해서 낱낱이 좀 털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결과는 전 바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여전히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라 한다고 하면은 지금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내린 결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결정될 가능성 상당히 높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근데 뭐 그대로 결정되든 안 되든 국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제명으로 되든 엄중 경고를 하든 국민의힘이 다 별로 안 좋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게 문제인 것이고 한동훈 전 대표도 잘못한 거 맞죠. 그냥 뭐 가족들이 조금 전직 대통령 비판했으면 죄송합니다. 우리 가족들 관리 잘하겠습니다 하면 될 건데 그것도 사과를 제대로 안 한 것도 잘못이지만 이게 몇 년 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벌써 1년 몇 개월 전 얘기잖아요. 이것조차도 지금까지 제명할 건지 엄중 경고할 건지 모르고 1년 몇 개월을 이렇게 시간을 소비했다는 거. 그리고 지방선거가 다가왔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는 거.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되든 안 되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큰 상황이 있겠습니까? 또한 뭔가 체계가 있는 정당이 돼야죠. 최소한 전 대표 정도를 제명하려면 그래도 뭐 공시송달처럼 언론에다 제명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제명하면 안 되죠. 미리 통보하고 서명하러 나오십시오 하고 제대로 된 판결문을 써야죠. 근데 그냥 문자 띡 보내가지고 내일 나오세요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못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송달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판결문이 한동훈 전 대표가 했습니다 했다가 한동훈 전 대표가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도용해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판결문 2번 바꾸는 윤리심판원의 결정이 어디 있어요? 이건 제가 봤을 때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가면 100% 가처분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의 소명을 듣고 반성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법원에서 번복될 게 확실하니까 확실하게 한동훈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자세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한동훈이 죽느냐 장도경이 죽느냐 둘 중에 하나의 큰 싸움판이 이제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은 연좌제가 적용되는 정당인가요? 부인의 한 행위에 대해서 왜 남편이 징계를 받아야 되죠? 제가 봤을 때 부인이 잘못했을 가능성이 되게 많다고 보여지는데 설마 정당의 당대표가 시간을 내갖고 그 익명 게시판에 글을 썼을 가능성보다는 부인이 그 가족의 명의로 아이디로 글을 썼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부인이 잘못했다라는 걸 자백하지 않았다고 해서 본인이 처벌을 받아야 되나요? 이거는 형사 사건은 아니지만 정치인한테 제명이라는 건 거의 사형하고 동일한 건데 어떻게 설사 부인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거를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징계를 한다. 이거는 정말 연좌제, 말 그대로 연좌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잘못했다라고 하면 그런 거죠. 당시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당대표로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내에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실제로는 본인이 아니고 본인의 가족이 했다라는 걸 확인시켜줘야 되는 책임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당직자들한테 더 이상 이 사건을 조사하지 못하게 했다면 그거는 당대표로서 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그냥 부인의 한 행위에 대해서 너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설사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자기 명의로 들어가서 익명 게시판에 글을 썼다고 해서 그게 문제인가요? 그러면 안 되나요? 익명 게시판이잖아요. 타인 명의로 썼다라고 하면 그거는 업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지만 저는 지금 징계하는 거는 이거는 연좌제에 의한 정치적인 폭력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연좌제인지도 확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확인도 안 하고 어떻게 제가 징계를 하냐는 말씀드린 거죠. 그런데 우리가 확인도 상식적으로 없이. 생각해 봅시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명의를 해가지고 그런 글을 올릴 수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저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아니, 싶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린 사위가 것처럼 장모님의 명의로 쓰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중앙윤리심판위원회 결정문을 아주 꼼꼼하게 다 읽어본 사람입니다. 거의 A4 용지 10장 가까이 되는데 지금 그 김 의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이 다 있습니다. 본인이 당대표로 있을 때에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 일반 그 당원이 고발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이제 수사가 되니까 당대표가 어떻게 했느냐. 그 결정문에 보면은 변호인 의견서를 내면서 그 수사하지 말아라고 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당원 게시판이 어느 날 먹통이 됐습니다. 셧다운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한 전 대표 내지는 그 한 1,600개 되던 것들이 대폭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IP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한동훈 전 대표의 집 근처에 있는 것이고 그 6개의 아이디가 글자라든가 아니면 쓴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공통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을 과연 몰랐을까요? 한동훈 대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푼도 안 받았지만 최순실이 경제 공동체로서 했다고 해서 엮어가지고 다 깜빵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모르쇠로 할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많은 그 당원들은 이해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나라님한테 뒤에서 욕은 뭐 못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막 욕하잖아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단순히 그 글을 쓴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당원 게시판을 이용을 해서 관련되는 사람들이 당의 여론이 이렇다라고 여론까지 조작했는 이른바 국민의힘판 드루킹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민주주의를 되찾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과연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예. 제가 조금 더 이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이제 어쨌든 관련 내용을 모르니까 충분히 저는 연좌제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연좌제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아까 우리 이승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한동훈 대표가 초기에 이 문제가 불거졌었을 때 내가 이제 가족들 간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심심한 유감을 표하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으면 정말 1년 전에 끝났고 그냥 아무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일어났던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이걸 갖다 숨기고 싸우고 아니다라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누군가를 갖다 공격했다는 게 첫 번째 문제인 거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통보 말씀하셨는데 문자로만 보낸 게 아니라 전화 송달 다 했었을
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안 받다가 뭐 문자는 이제 받았는데 내가 제대로 못 읽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심까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익명 게시판 말씀하셨는데 당원 게시판은 100% 익명 게시판은 아닙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권리당원이라고 하나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권리당원이라고 하는데 당원 게시판을 갈 때 당원 인증을 합니다. 첫 번째가. 그리고 여기 내용을 봤을 때 무슨 김아무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김땡땡 자기 성 넣고 이름을 줘야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동훈 하면 한동훈이 쓴 글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100% 익명 게시판은 아니고 하루에 글자 수가 3개로 제한이 되어 있었다라는 기본적인 규칙이 있었는데 동시간대 그리고 동일한 IP로 추정이 되는 곳에서 너무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그리고 논평의 수준을 벗어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당내에 있는 원로 그리고 당내에 있는 주요 정치인들 모두를 갖다가 이젠 좀 모욕하는 말들이 많이 올라왔던 것이죠.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걸 가지고 소명하면 되는 거예요. 당무감사에 가서 내가 명확하게 소명하던 윤리 가서 소명하든 제가 아까 윤석열 대통령 그 부분에서 대해서도 똑같은 건데 본인이 소명하지 않으면 불리한 판결을 받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현재 이 IP 같은 경우도 그냥 한동훈 전 대표가 제출하면 돼요. 내가 아니라고 입증해서. 근데 당무감사위에서 동일 명의 한동훈을 다 불렀는데 다 아니라고 해. 그럼 단 한 명의 한동훈 대표가 와가지고 해명을 하면 되는 거고 그것도 못하겠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수사 의뢰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될 일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정치적 문제를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윤리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엄정한 이제 당원 당규에 기반을 하지만 정치적 판단을 하는 곳이 가능성이 더 큰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들이 내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 보는 그 연좌제의 문제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